우리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철도나 도로, 그 아래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있잖아요. 그 거대한 콘크리트 다리랑 부드러운 흙길이 딱 만나는 지점, 바로 이 경계에 전치 구조물의 안전과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이 담겨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10m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철길은 단단한 흙 위에, 다리는 단단한 콘크리트 위에 세워집니다. 하지만 그 사이 딱 10m의 전이 구간이 노선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이 말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두 구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민감한 연결고리,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10m 구간이 도대체 왜 그렇게나 중요한지, 그리고 땅이 왜 서로 다르게 가라앉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헤쳐 볼 겁니다. 그 다음엔 엔지니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기가 막힌 원칙과 기술들을 살펴보고 이게 실제 고속철도에는 어떻게 적용됐는지 사례까지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가장 강한 구조물 속에 숨어있는 의외의 약점, 바로 그 결정적인 10m 구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부등치마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쉽게 말해서 땅이 고르지 않게 제각각 가라앉는다는 뜻이에요. 단단한 교량은 거의 그대로인데 그 옆에 붙어있는 흙길은 조금씩 주저앉는 거죠. 이 미세한 높이 차이가 구조물 전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이게 심해지면 큰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땅은 이렇게 제멋대로 불균등하게 가라앉는 걸까요? 이 문제 뒤에 숨어있는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왼쪽의 교량 구조물은 어때요? 거의 치마가 없는 단단한 콘크리트 덩어리죠. 전문 용어로 강성이 극도로 높다고 합니다. 반면에 오른쪽 흙으로 다져 만든 길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가라앉는 특성이 있어요. 강성이 낮은 거죠. 바로 이 둘의 근본적인 성질 차이,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등치마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강성 차이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고요. 또 땅속 토질이 위치마다 다른 집안 조건이나 기차가 쿵 하고 지나갈 때 충격이 한 곳에 쏠리는 하중 불균형, 그리고 구조물 주변의 물 빠짐, 즉 배수 차이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문제를 더 키우는 거죠. 여기서 이 숫자를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철도에서는요, 허용되는 부등치마량이 단 25mm, 그러니까 2.5cm에 불과합니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오차를 제어하는 것, 바로 여기에 현대철도 공학의 정밀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문제점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봐야겠죠? 엔지니어들은 이 까다로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해법에 담긴 아주 우아한 철학, 바로 점진적 변화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설계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하중은 서서히 전달되게 하고 강성은 점진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변화가 충격을 만드니까 그 변화의 경사로를 아주 완만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해법의 정수인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원리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맨 아래에 원래 땅부터 시작해서 SCP나 CMC 같은 공법으로 땅을 먼저 단단하게 보강합니다. 그 위에 흙을 차곡차곡 다져서 길을 만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치인 전이 슬래브를 설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단단한 교량과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겹의 쿠션을 넣어서 강성이 부드럽게 변하는 구간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장비들을 쓰는지 그들의 솔루션 툴킷을 한번 열어볼 시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주요 공법들이 정리되어 있죠. 각각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요. 전이 슬래브는 하중을 넓게 분산시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구조물이고요. SCP, 즉 모래말뚝은 약한 지반 자체를 튼튼하게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CMC는 시멘트 기둥으로 강성을 훨씬 더 정밀하게 제어하고요. EPS, 경량 성토는 아예 가벼운 재료를 써서 땅이 받는 무게 자체를 줄여버리죠. 지오그리드는 흙 속에 그물망 같은 걸 깔아서 변형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모든 기술 중에서도
단연 주인공,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 전이 슬래브입니다.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전이 슬래브는 부등 치마를 흡수하는 완충기다. 네, 맞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쇼크 업서버처럼 모든 충격을 완화하고 모든 것을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거죠. 그럼 이 전이 슬래브를 얼마나 꼼꼼하게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그 정밀함에 정말 감탄하게 되는데요. 길이는 5m에서 10m, 두께는 40에서 80cm, 그리고 아주 완만한 경사를 유지합니다. 여기에 D19라는 굵은 철근을 15에서 20cm라는 촘촘한 간격으로 쫙 깔아서 수없이 지나가는 열차의 엄청난 무게를 거뜬히 견디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멋진 기술들이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겠죠? 실제 고속철도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 미래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들이 바로 이 기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한 고속철도 노선에서는 CMC 공법과 전이 슬래브를 함께 사용해서 치마를 20mm 이내로 완벽하게 제어했고요. GTX A 노선의 구성역 구간에서는 SCP 공법으로 반복적인 하중에 대한 대응성을 크게 높였죠. 이처럼 현장 조건에 맞춰서 여러 공법을 최적으로 조합하는 것, 이게 바로 기술의 핵심입니다. 미래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현실과 똑같은 가상 모델, 즉 디지털 트윈으로 스트레스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요. 곳곳에 설치된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AI가 치마를 미리 예측하게 될 겁니다. 또 여러 공법을 최적으로 조합한 표준 설계 모델이 개발되어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이 가능해지겠죠.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딱 하나의 핵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전이 슬래브는 교량과 노반의 통역사다. 정말 멋진 비유죠.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성질이 전혀 다른 두 구조물 사이에서 서로의 힘과 변형을 이해하고 조율해주는 완벽한 소통창구. 이 작은 구조물이 거대한 인프라의 안전을 지키는 심장이라는 점,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